성경시록 183권 성경 16년 9월 2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183권 성경 16년 9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183권 성경 16년 9월 2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월산대군이 청한 시를 짓고 문신중의 수도 차운하에 현판토록 하게 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월산대군이 지금 다시 망원정의 시를 청하였으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지었으니 문신 가운데 글 재주가 있는 자로 하여금 차운하에 현판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183권 성경 16년 9월 2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우부성지 이유인에게 전교하기를 근래의 경의 기색을 살펴보니 쇠약해져서 승지의 직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삼는다. 이보다 앞서 승지를 갈아서 다른 관직을 제수할 때는 혹 가자하기도 하고 혹 가자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경은 승지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가자하지 않는 것이다. 경은 가서 직임에 충실하라. 훌륭한 치적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마땅히 포상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록 183권 성조 16년 9월 29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권중린을 통정대부 예조 참의로 김긍유를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박승지를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 승지로 안철량을 통정대부 승정원 우동부 승지로 이유인을 통정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홍기달을 가정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김종직을 가선대부 행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시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이 앞서 대내전 사송 원숙을 보내어 절구를 지어 대장경을 청구하는 뜻을 붙여 예조 낭청에게 주었으므로 예조에서 아뢰니 임금이 홍문관으로 하여금 배율 장편을 강운을 달아 지어서 예조 낭청이 화답하는 것과 같이 하여 주었더니 원숙이 보고는 탄식하기를 내 마땅히 가사 속에 간직하였다가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겠습니다 했다. 시에 이르기를 아득한 부상의 지역은 풍년으로 한 구역을 이뤘네. 오나라 태백처럼 갈리었고 한나라 서도에서 통역하였네. 그 땅에는 물소 뿔과 코끼리가 많이 생산되고 백성은 벼와 찰벼를 저축하여 생활했네. 옛 성으로는 축자가 웅장하였고 이웃은 구노를 접하여 경계하였네. 노래하고 악기를 부는 것은 피리만을 전하고 의관은 단지 고운 것만을 입었네. 지위가 높은 벼슬아치는 큰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이상한 풍속은 부처를 모시는 것이네. 온갖 재물은 민절을 통하였고 유관은 사수에서 끊겼네. 어찌 물고기와 자라의 굴을 알리요. 봄과 난의 새끼도 있도다. 달을 인상하여 마음의 거울을 맑게 하고 티끌을 해치어 계주를 얻었네. 선근은 연꽃 봉우리에 심고 도미는 제후를 길렀네. 사나운 짐승은 금책을 따르고 줄인 새는 보우를 쫓네. 삼글을 타고 벽진을 휘 둘러쓰며 이유에 많은 책을 통독하였네. 풍류를 청하니 청운을 움직이고 바람이 그치니 벽해가 고요하네. 먼 나라에서 떠받들 길을 부지런히 하여 이 사람이 멀리서 달려왔네. 멀리 떨어진 섬은 털같이 작게 보이는데 경쾌한 돛은 빠르기가 오리와 같네. 자라는 뛰려고 힘을 쓰고 고래는 부릅뜬 눈이 번쩍이네. 구름빛이 고우니 홍눈이 어른그리고 하늘이 나지막하니 취립이 오뚝하네. 계림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아득한데 봉고를 향하여 빠르게 나아갔네. 낮에는 가까이서 매시는 은혜를 받았으며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여 주셨네. 신선히 마시는 술병으로 하약주를 따르고 진귀한 반찬은 순모를 차렸도다. 옷간을 부리니 놀란 난세가 이르고 화인을 까니 상스러운 까치가 모였네. 탑전에서는 말씀이 다시 친근하고 뜰 아래에서는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절을 하네.
진실로 건군이 태평하니 영해가 멀다고 말하지 마오. 영대에는 일찍이 군사의 병부가 쉬고 있다네. 문관에는 선비를 맞이하였네. 옥촉은 사시의 율법을 좋아하였고 검구 같은 판도가 웅장하니 상마는 전료에 연하였고 거만은 트인 거리에 가득하니 다스리고 교화함은 이제 이와 같으니 융승하고 평화스러움이 여기에 있도다. 한 집안의 정이 다시 돋아오니 두 나라의 신이 응당성시를 하겠네. 빈관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하며 사림에 거친 것을 부끄러워했네. 시가 이루어지니 구슬이 뒤섞이듯 하였으며 쓰기를 마치자 먹이 모호하네. 적조를 어찌 물으리요. 주연이 멀리 찾아갔네. 산문에서 영원히 안정하기를 생각하고 해장은 오는 일을 기다리네. 측포는 용궁에 다 하였네. 진바리를 싣고 갈 마사는 없네. 5,000권의 불경을 구하려고 10만리의 길을 떠났네. 고갑에는 어장검이 들어있고 맑은 향기는 장미로에서 나도다. 나그네가 귀가하는 첫소에는 꿈처럼 아득한데 푸른 바다에도 한 해가 저무네. 멀리 소나무 가지가 가려진 곳이 보문의 장실임을 알겠네 하였는데 교리 신종호가 지은 것이다. 민절은 복근성과 절강성을 말한다. 사수는 사수와 수수인데 모두 노나라에 있는 강 이름이다. 공자가 이 근처에서 제자를 가르쳤으므로 공자의 학, 곧 유교를 가리키는 말이다. 선근은 좋은 과부를 가져오게 하는 착한 일이다. 도우미는 도덕의 의미이고 제후는 불법의 묘리이다. 금책은 금으로 만든 패인데 선인이 글을 쓸 때 쓰는 것이다. 삼거는 불교의 법화경, 비유품에서 말하는 양거, 녹거, 우거의 세 수레, 즉 성문, 영각, 보살, 삼승에 비유한 것이다. 벽지는 먼지를 깨끗이 제거한다는 벽진건을 말한다. 이 이유는 중국의 대유산에 있는 대유동과 소유동을 말하는데 그 산 밑의 동굴에 많은 책이 간직되어 있었으므로 장사가 많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 하이약주는 좋은 술 이름이다. 순모는 팔진미의 하나이다. 화이는 좋은 요를 말한다. 옥촉은 사철의 기후가 고르고 날씨가 화창하여 일월이 환히 비침을 말한다. 즉 천하가 태평함을 말한다. 금구는 새로 된 그릇인데 즉 강토가 완고한 것을 말한다. 적조는 불교에서 쓰는 말로 진정한 이체를 즉 진정한 지용을 주라 한다. 주연은 일본 동대사의 중으로서 예술을 잘 썼으며 송나라 태종 때 송나라에 가서 구리로 만든 그런 10가지를 바치고 돌아왔다고 한다. 해장은 용궁에 간직된 보문을 말한다. 어장검은 옛날에 복음의 이름이다. 장미로는 자루가 낀 향로인데 중이 예불할 때 썼다. 보문은 불가의 말로 모든 덕을 구비한 것을 보라하고 쓰는 곳마다 나타나는 것을 문이라 한다. 장실은 사방이 한자가 되는 방을 말한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헌능에 나아가 별제를 향하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2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길 위에서 한 군사의 말이 죽은 것을 보았으니 사복시로 하여금 아마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전주사 성현이 와서 복명하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상군 이호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어미가 병으로 고생하실 때에 매부 신종호가 살며시 계집종에게 부탁하 몰래 재물과 보화를 훔치게 하였고 또 신의 어미가 임종에 조용했으는 신에게 말하기라 나는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며 신종호는 유자이다.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부도의 일을 쓰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매우 마음 아파한다. 비록 재물을 없애더라도 마땅히 도량을 설치하여 명복을 자뢰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어미의 유언을 모든 딸들이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미가 죽은 뒤에 신이 마음을 다하여 제를 베풀었더니 신종우는 처음에는 따르는 것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달가워하지 않았고 신우증은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승 때에는 중의 의복을 두 누이의 집에서 마름질하도록 하였는데 두 누이는 일부러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끊어서 작게 하여 착촌이 맞지 않게 하였으며 또 어미의 병이 위급할 때는 두 누이가 곁에서 모시더니 선부의 의대와 집안의 보물을 몰래 그 집에 보내어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신은 비통한 즈음에 말 한마디 하지 못했는데 근자의 신종호 등이 신의 의롭지 못한 일을 말하여 나라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며 신종호의 외조 한 명에는 한나라의 대신으로서 신을 잃어 누이들에게 박정하게 대한다면서 그를 신의 장인인 김원신에게 보냈으니 듣는 자 뉴라서 한 명의 말을 그렇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신종호 등이 장차 그 일을 드러내려 하는 까닭에 신이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의 모가의 일을 주관하던 계집종과 두 누이의 유모는 신이 이미 붙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도망가면 추궁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산부로 하여금 상세히 더 분간하여 아뢰게 하고 그 일을 주관하는 계집종과 유모도 아울러 가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김지리와 사례기를 이제 특별히 옥상군 이제를 용서하시면 매우 미편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무릇 제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산지하고 치제한 다음에야 정성과 공경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종적 대신으로서 정당하게 제사를 행하여야 할 때 돌로 쥐를 때려잡았으니 공성치 못하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신등은 종친이 언어로 진압하며 사랑을 믿고 징계되는 바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옥상군은 지위가 높은 종친이니 이로써 죄를 가할 수가 없는 까닭에 용서하였다. 산제는 제관이 치제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몸이나 행동을 삼가던 일이다. 치제는 제사를 지내기 바로 앞서 제수에서 행하던 제계를 말한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5일 의무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송포 지좌 일기 태수 원희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종원칠 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루를 바치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5일 의무 두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유생, 황성창 등 10인에게 서전을 강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5일 의무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강거효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제사는 나라의 큰 일이니 참으로 마땅히 군신 상하가 각각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조금도 소홀히 하거나 태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선두를 받드시는 효도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와 양음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산능을 배할하셨으니 제사를 모시는 모든 신하가 누가 예연하고 수견하여 살아계신 이를 받드는 것과 같은 정성으로 받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옥상군 이제는 지위가 높은 종친으로서 가장 잘 서반을 단속해야 할 터인데 돌을 쥐에게 던져 소리가 실로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 미치고 망령된 행동은 어린아이의 희롱과 같으며 오만하고 경만하여 공손치 못한 죄는 진실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죄주지 않으면 버릇 나쁜 조심성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처음에 전지를 받들어 주문할 때 이제를 위하던 자가 마땅히 황공하여 사죄하게 여염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이 도리어 거짓을 꾸며 주위한테 돌을 던진 것이 전하께서 위판을 나가지 않은 그 이전에 있었다고 말하며 무거운 견책을 벗어나려고 하여 대신이 아랜 것을 정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하를 속이고 한편으로는 대신을 가볍게 여겼으니 대신을 가볍게 여긴 것은 바로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신의 죄가 무엇이 이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나약한 생각을 분연히 일으키시고 세고 굽힘없이 결단하시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셔서 인신의 공손치 못한 죄를 징계하셨사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양음은 임금이 상중에 있음을 말한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영동령 이상과 호조 당상을 명소하여 선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면 농상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이 군적에 붙인 자는 많으면서도 힘써 농사 짓는 자는 적다. 이런 까닭으로 농사가 보잘것없어 한번 가뭄을 만나면 백성이 모두 굶주리게 되니 내 생각 같았으나 농사 짓는 힘이 넉넉하여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되면 비록 본래 병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라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모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한 집안의 사람이 각각 군역에 있으므로 병들고 쇠약한 자가 절반이 넘으니 이와 같은 자는 스스로 자기 몸을 구원하기에 바쁜데 혹 국가의 위급함이 있으면 어디에 의리가 하겠는가. 이제 군액을 들고 번수를 더 설치하여 번드는 것을 드물게 하여 힘껏 농사 짓는데 불편이 없게 하려 하니 경등은 의논하라 하였다. 정찬손 한명의 심해 윤필상 홍응 이급배 노사신 윤호 이등량 김승경 임수창은 의논하기를 군액은 전이라도 여러 차례 들었으니 이제 다시 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군사의 번드는 차례가 잦은 것 같으나 이제 만약 번수를 더 설정하면 번상자는 드물고 힘써 농사 짓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번상 군사의 숫자가 적으면 시위가 부족합니다. 병조로 하여금 의논케 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선교하기를. 지금 충청도 감사가 아린 것을 보건대 방죽을 수축하는 일을 만약 명년봄에 거행하면 백성이 먹기도 어려운데 역사에 이바하지 하기가 진실로 어렵고 지금은 날씨가 몹시 춥지 않으니 바야흐로 지금부터 역사를 시작함이 오르며 또 내뚝은 방죽에 비하여 더욱 중요해서 조금도 시기를 늦출 수가 없다고 하였다. 정승들은 그 일을 주관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라 하니 재상 한명회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성을 쌓는 일은 매우 큰일입니다. 강화는 바다 입구에 위치하였으므로 당연히 먼저 쌓아야 할 것이며 황주 극성도 또한 쌓을 만합니다. 세조께서 관세에 거동하시어 극성의 터를 관찰하려고 하시니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만약 이 성을 쌓으면 마땅히 수만 명이 동원되어야 합니다고 한 까닭에 나라에서 이 성 쌓는 일을 과중하게 여겨 결단을 내려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각포의 수군이 일 없이 한가히 놀고 있으니 상간대 역사를 시키시어 혹 벽돌을 만들고 혹 돌을 주어 모아 점차로 쌓게 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민사근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모든 고을의 수령이 환자를 수납할 때 혹 포화로서 대납하여 사설에 쓰고 함부로 다른 집에서 징수하여 그 수량을 채우는 자가 있다고 하니 참건대 엄하게 금지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혼문관 교리 신중호가 상소하기를 근자의 신의 처형인 사상군 이호가 가산의 일로서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신을 헐뜯어 위로 임금의 총명을 번거롭게 하니 신은 놀랍고 통한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비록 거짓 꾸민 데서 나왔다고는 하나 그러나 신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신의 처부인 의창군 이공이 일찍 죽은 뒤에 겨우 한 달이 지나서 처모가 분만을 하였는데 이가 바로 신의 처입니다. 처모가 신의 처가 유복자라 하여 매우 비통해하였고 대단한 사랑으로 기르면서 품속에서 안고 설화를 떠나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장성하여 시집갈 때가 되어서는 자장과 비복 일체를 넉넉하게 해주려고 힘을 쓴 것이 다른 동북의 형제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가보년에 신이 진사시에 장원하였더니 처모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집안에 없었던 경사이다 하고 노비 10명을 주었습니다. 신이 처모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최근까지 15년은 되었으며 해마다 보내준 물건이 매우 많으며 제담과 의복도 주었었습니다. 신이 항상 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니 마음이 편치 못해 따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처로 하여금 처모에게 간청케 하였더니 처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 뱃속에 있을 적에 너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마음 어찌 한량이 있겠느냐. 강보에 있을 때부터 일찍이 잠시도 내 곁을 멀리 떠나지 않았는데 더구나 이제 내 늙은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 병은 하루가 다르게 약화되고 있는 이때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내가 어떻게 너와 떨어져서 살 수가 있단 말이냐. 또 너의 집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니 다시 후년을 기다려 너가 나가 살려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의 집에서 노년을 보내겠다고 하였는데 말씀이 매우 간절하여 감히 두 번 다시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1년을 더 머물렀더니 그 뒤 계면용 겨울에 처목께서 나쁜 병으로 공경에 처하여는 황급히 신의 철을 불러 손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기를 내 이제 죽어도 한이 없으나 오직 한되는 바는 차마 일찌감치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너로 하여금 일찍 집의 살림을 맡게 하였으니 내 이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나 너의 오라비 사상구는 반드시 노무의 뜻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니 내가 비록 땅속에 있더라도 또한 마땅히 눈을 감겠다고 하며 말을 마치자 목이 매도록 울었었습니다. 그때 사상구는 시약하고 곁에 있다가 또한 눈물을 닦으며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처모가 또 말하기를 너희 남편이 경자년에 등재하여 경사가 온 집안에 떠들썩하였는데 그때 노비를 주려고 하였으나 어그러져서 그대로 못하고 이제 병이 심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고 또 시비에게 명하여 내 방으로부터 표통 둘과 서금대 3사를 가져다가 눈앞에서 신의 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표통에 담은 것은 모두 내가 평생을 차고 다니던 물건들이니 내가 죽은 뒤에 너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나를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요. 대자는 너희 아버지가 생존 시에 입었던 것이다.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서 너에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겠다 하고 며칠을 살다가 처음의 병은 낫지 않아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사상군이 아뢰었던 금은과 산호를 담은 괴자 및 대자라는 것이 이 물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부모는 자식에 대한 모두 똑같은 골육이건을 어느 한 자식만을 편애하면서 다른 자식은 양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마음에 개개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이제 신의 첨언은 지나치게 신의 처만을 편애하여 많은 재물을 주었으며 또한 일찍이 굳게 사양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사랑하는 허물을 이루었으니 사상군이 신을 헛되는 것도 또한 진실로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통한스러운 것은 신을 더럽고 변명하기 어려운 이로서 속이었으니 신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대강은 사리를 압니다. 그런데 첨의 죽음을 텀다 그 사이에 끼어들어 비복을 꾀이고 희롱하여 몰래 재물을 도둑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매우 자질구레하여 스스로 법사의 분별이 있을 것이므로 우러러 신엄을 번독할 수는 없으나 구구하게 아뢰는 것은 소신을 헐떠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사헌부에 내리게 하였다. 자장은 여자들의 몸단장에 쓰는 물건들을 말한다. 양지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계는 마음이 편치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예조정랑 정광세가 대내전의 사인 중 원숙의 서간 수폭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는데 그 일에 이르기를 온조 백제 국왕 여장의 셋째 아들인 일본국에 내조하였음이 수나라의 대업 7년 신민년이니 이로부터 900여 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면면이 끊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임승의 아버지는 여장이라 하고 장의 아버지는 여창이라 하고 창의 아버지는 여경이라 하는데 이로부터 이상은 왕대의 명호를 기억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 몸은 일본국에 있으나 계통을 밝히고자 하므로 백제국의 옛일을 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온조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하께서 정하신 국사가 있을 만하니 여경 이상의 왕대호의 명호를 명하여 백께서 내려주소서. 중원숙이 삼가 말씀드립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어제 상경하는 도중에 지나다 보니 나라의 고을에 너무 가무는 재앙이 있어 백성과 우마가 제일 괴롭게 노역하니 우시는
감상하는 정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지 어떻건대 내일 골하에서 하직을 하는데 반드시 선호사와 호송관을 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말이 더욱 갑절의 노역을 해야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만 외어를 통하는 사람 1인으로서 넉넉합니다. 변변치 못한 뜻이 이와 같사오니 우르르 임금님 명만을 헤아릴 뿐입니다. 중원숙 등이 삼가 말씀드립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옷을 내려주신 은혜를 사례하옵니다. 선호사가 대궐에서 나와 옷을 전해주고 다시 이 몸에게 상을 내려주셨네. 달마 대사가 전한 굴순과도 다르지 않으며 양나라 무제가 중에게 시주한 것도 이와 같은 것이네. 대단한 은총은 일본의 불일이 돌아오게 하고 빛나는 덕은 중국에 알려져 인후한 풍습을 본받게 하였네. 더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주문을 외고 향을 피우며 순임금처럼 훌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낮은 4인 중 원숙은 예조 대인 조카에게 받듭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삼가 예조 3대인 조카에게 말합니다. 어제 칙명의 뜻을 삼가절하고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연히 제가 내조하러 타고 온 배가 길을 안내할 수 있으니 통신사를 보내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백성들이 너무 가무는 근심이 있으니 배를 보내면 골과 나라의 비용이 있어야 하고 백성의 노역을 써야 하니 다만 4, 5명의 인원을 자견사로 삼아 제 배에 붙여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실로 호위하여 일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지로서 신정홍을 효유하여 후추의 종자를 갖고 있는 나라를 찾아가서 명년의 골하에 내조하겠습니다. 정통 4년에 이 예가 표류하여 우리나라에 올 때에 배와 돛대를 수선하여 송환하였고 동 5년에 선군 김년월 장주 적간관에 머물게 하였다가 동년에 고득종이 왔을 때 부치어 돌려보냈으며 동 8년에 허후를 보내어 신의 조부 지세례를 제사하였고 천순 4년에 칙명을 받고 수우 암수 한 상을 바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칙명으로 구함이 없음을 따라 다만 경박한 물건만을 바치고 비길 바 없이 큰 은혜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신이 지난해 전하의 사순을 기다렸는데 이제 돌아가는 편에 모 등의 신사로 보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대내전 4인 중 원숙은 받듭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사서 육경과 한묵전서 사림, 광기, 운하, 벽암 등의 책을 사려고 하면 없습니다. 참컨대 국가에서 찾아 주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백제의 원조의 뒤의 세계는 홍간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써서 주게 하고 호송관은 보내지 말며 단지 서책만 주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후치의 종자를 구하는 일은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6조에 의논하게 하라 하니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비록 사람을 보내어 구하더라도 다른 보물에 비할 바가 아니니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한 명의 시면은 의논하기를 후추는 군국의 쓸 바가 아니니 사람을 보내어 청구하면 대체 편안치 못합니다. 하고 윤필상 홍은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이제 보빙하는 일이 없는데 후추 종자를 위해서 사람을 일본국에 보내면 교린하는 대체가 아닙니다. 다만 세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후추의 종자를 얻어서 바치면 반드시 많은 상을 내리겠다고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신이 정동의 관반이 되어 후추가 중국에서 생산되는지의 여부를 물었더니 정동이 말하기를 남만에서 생산되려고 중국에는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옮겨 심을 수 있다면 중국이 반드시 먼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없는 것은 어찌 풍토의 마땅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외인에게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후추는 상선으로 인하여 이르는 것이지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들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만약 얻을 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우리 측의 사람이 동행하는 것을 기다린 뒤에야 받들어 올리겠습니까? 이재원, 원숙 등이 우리나라의 후한 은혜를 잃고 소원을 이루지 못함이 없으니 헛되이 대답하기 어려운 까닭으로 당장의 편한 것만을 취하는 계책을 삼아 어물어물하는 말입니다. 후추는 군국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있고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반드시 이를 위하여 사람을 아주 먼 나라에까지 보내겠습니까? 하고 윤호, 이파, 정괄, 김경광, 유지, 유순, 정권중리는 의논하기를 지난번에 대내전이 통신을 청한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구출 종자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면 대체의 해로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경상도는 흉년이 너무 심하니 사자를 보내면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7일 갑신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7일 갑신 6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8일 얼리오 첫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정평 우진 탄정 소필롱 송포 지좌 일기 태수 원희 대마주 국분사 주지 숭통 종대선 국행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었으며 대마주 태수 종정국은 특별히 중량지를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신이 오랫동안 금강산 유점사를 우러러 예불하기를 원하고 바랐습니다. 비록 그러나 몸소 섬의 정무를 잡아서 귀국의 동쪽 울타리의 임무를 담당해야 하므로 마침내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 이것이 한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앙지 화상을 특사로 삼아 이제 소향의 한 포를 가지고 가서 보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 아뢰어 금강산 유점사에 이르러서 신을 대신하여 향을 오리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8일 얼리오 두번째 기사 대녀전 사송 원숙 등이 하직하였다. 도승지 권건이 명을 받고 후추 종자를 찾아서 보낼 일을 말하니 원숙이 대답하기를 우리 주인은 바로 백제의 계통을 받은 까닭으로 마음을 다하여 대국을 사모합니다. 후추의 종자가 비록 저희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얻지 못할 이치가 없을 것이니 얻으면 보내겠습니다. 제가 만약 거짓말을 하며 제 몸을 어느 땅에 두겠습니까? 하였다. 예조 참판 유순이 대내전에게 치서하기를 멀리서 동정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고 위안이 됩니다. 특히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시어 조카에게 글을 보냅니다. 후추의 씨라고 하면 서독을 다스리는 데 효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일반적인 약재가 없지 않으나 반드시 여러 종류를 모아서 조제한 연우라야 쓸 수 있으니 궁벽한 시골과 가난한 백성이 갑자기 병이 나며 얻기가 어려우므로 좋은 종자를 얻어 널리 민간에 심게 해서 위급한 때 자료하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귀전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모든 정성스러운 마음이 다른 고을에 비하여 한층 더 돈독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잘해하여 지내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좋은 종자의 심을 만한 것을 보내준다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겠습니다. 그것이 기와의 토지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장사배가 왕래하는 곳에 널리 구하여 보내는 것도 또한 바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8일 얼리오 세번째 기사 영돈행이상과 의정부 6조 대관 등을 명소하여 의정부 호조 승정원에서 진단한 말을 보이고 그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진언하기를 중국에는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에 소금과 차를 전매하는 것과 같은 종류가 있어 별도로 수입이 많으나 본국에서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외에는 달리 별다른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 국가에서 쓰는 것이 부족합니다. 건년에는 해마다 흉년을 만나 항시적으로 반드시 사용할 것과 군수가 장차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렀으니 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해 하건대 별달리 조처할 방책이 없어 삼가 소견을 항목별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제1조에 이르기를 근년 이래로 여러 도의 관찰사가 대체를 돌보지 않고 명예를 백성에게 요구하여 농사가 비록 충실하다 하더라도 연분율을 하등에 두어 국용이 탕진되었으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연율을 임시에 관계가 있나 없나를 케어 살피어 관찰사가 만일 큰일이 잘못이 있으면 파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봉원부원군 정창손 상당부원군 한명의 영의정 윤필상 조아이정 홍원 우의정 이급배 산승부원군 노사신 영도년 윤호 좌찬승 이파 우찬승 정괄 좌참찬 김경광 이조판서 이승원 예조판서 이의지 병조판서 이극균 호조판서 이덕량 형조판서 성준, 이조참판 노봉필, 공조참판 이계동, 호조참판 김승경, 병조참의 김긍류, 호조참의 임수창, 병조참지 송영은 의논하기를 마땅히 의정부에 살인 것을 따르소서 하고 예조참판 유순, 예조참의 권중린, 공조참의 손비장, 형조참의 민영경,
대사헌 이경동, 지비 강거효, 장명, 이의, 김질, 지평, 송질은 의논하기를 의정부에서 아린 것은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대사관 한은, 헌납, 이승근, 정은, 정윤, 신근은 의논하기를 영분의 등급을 똑바로 하지 못한 자에게 주의를 구하는 것은 모두 대전에 갖추 실려 있는데, 대전 외에 또 과주를 세워 많이 거둬들이는 데만 힘쓰려 하면 수령과 감사는 반드시 조정의 뜻을 맞추려고 드러나 심하게 거둬들이는 폐단이 생길 것이니 임시로 유시를 내리어 공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제2조에 이르기를 환자를 경감해 주는 것은 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득을 보는 자는 적고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은택을 희망해서 질질 끌며 나빠하지 않아 창고가 비고 바닥이 난 것도 이 때문이니 이 뒤로는 경감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모두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제3조에 이르기를 전자에는 갑사에게 월봉을 주었는데 세조조에 특별히 녹봉을 주어 우대하였습니다. 이제 흉년을 당하여 매번마다 2,000인 이상이 한꺼번에 계급에 따라 녹봉을 받게 되니 그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갑사에게는 이 보를 주는데 다른 군사에 비교하면 많은 것이 되니 전례에 따라 월봉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창성도는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이승훈은 의논하기를 안 됩니다 하였다. 제4조는 북경에 가는 사신이 반전미의 수량을 줄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한 명의 등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정창선, 윤호, 이승훈, 유지, 성주는 의논하기를 안 됩니다 하였고, 이 극규는 아뢰기를 사부사, 서장은 수량을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지 마소서 하였다. 제5조에 이르기를 공신전은 절반으로 줄이고 직전은 모두 줄이며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을 항상 기르는 수효도 이미 벌써부터 줄였으니 사사전, 위전, 별사전의 세금도 함께 임시로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모두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제6조에 이르기를 선원은 경기에 수군 절도사가 없고 관찰사가 겸대하였으니 이제 방어가 기묘하지 않은 것은 공연히 설치만 해놓고 녹봉만 주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으니 곤도로 혁파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정창선 등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노사신, 윤호, 이승훈, 이덕량은 의논하기를 안 됩니다 하였다. 제7조는 이르기를 국둔전을 수군이 경작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여 이를 개혁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형세로서 살펴보건대 일이 임시로 편의한 데서 나왔으니 마땅히 위급한 것을 힘써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경작하도록 하여 국용이 펴지는 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정창선 등은 의논하기를 호조로 하여금 마감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대관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손대장은 의논하기를 안 됩니다 하였다. 제8조는 이르기를 내뚝의 이로움은 방죽보다 더 많은데 대전에는 단지 방죽을 수축한 것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내뚝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이 안 된 까닭으로 수령 등이 일찍이 신경을 쓰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줄을 끌어오는 것이 혹 다른 고을이거나 아니면 1, 2씩 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비록 하고자 하여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모든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이고 마땅한 곳을 탐문하여 장정을 조발해서 내뚝을 쌓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모두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제9조에 이르기를 대전 안에는 어전의 수세는 군자를 보충한다고 되어 있으나 근래에는 혹 별사하고 혹 빈민에게 주었는데 강하고 힘센 자는 함부로 빈민이라 자칭하여 몰래 찾아 이익을 취하는 까닭에 관청의 창구에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모두 관청에서 수납하여 곡식을 보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필상, 홍원, 이급배, 윤호, 이파, 김경광, 유지, 이계동, 권중민, 한은, 민영근, 송영, 이승근, 정윤, 신근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이극균, 이승훈, 이덕량, 성준, 오공필, 유순, 김승경, 김극류, 손비장, 임수창, 이경동, 강거요, 이의, 김질, 송영은 의논하기를 안 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어사를 지르는 공력이 매우 크므로 모두 관에서 수단파기가 어려우니 전례에 의하여 모든 도의 상등전은 가려서 관에서 지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제10조는 이르기를
어염, 선망, 공상 등의 잡세가 일정하지 않아 관리들이 태만히하고 정성을 쏟지 않아 허울좋은 이름뿐이고 실속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해마다 들어오는 것이 많고 지금을 경맥하여 그 충실하지 못한 자는 관리면 논주에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제11조는 이르기를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난번에는 경관을 겸차한 까닭으로 노과를 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례에 따라 겸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한 명의 심해 연필상 홍응 이극배 노사신 윤호 이파 정괄 김경광 유지 이등량 김긍류 한은 손비장 임수창 권중민 민영견 송영 이승건 정윤 신건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정창순 김승경 이경동 강거요 이의 김질 송질은 의논하기를 안됩니다 하고 이승훈 이극균 성준 노공필 이계동 유수는 의논하기를 관찰사 절도사를 경관으로서 겸차하면 비록 높음을 들게 되어 국가의 저축에 잘해함이 있겠으나 재상의 과거리 그 수요가 있는데 새로 임명된 자들을 모두 경관의 실직에 겸하게 한다면 재임이 되어 오는 자는 부득이 직급을 강등하게 되어 대체에 편치 못합니다. 이보다 앞서 시행했다가 오래 못 가서 다시 폐하고 말았으니 절도사는 예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관찰사만 목사를 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제12조는 이르기를 이보다 앞서 영선할 때는 오로지 팽배, 대졸만을 써서 역사의 괴로움이 중하였으므로 월봉을 주어 그 생계를 넉넉히 꾸리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정병도 함께 역사하는데 팽배 등만 월봉을 받는 것은 미편합니다. 구경이 두루 넉넉할 때까지 줄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이, 윤필상, 홍은, 이급배, 노사신, 윤호, 이파, 정괄, 김경광, 유지, 이등량, 성중, 노공필, 이계동, 김승경, 유순, 한은, 김긍류, 임수창, 손비장, 권중린, 강거효, 이의, 김질, 송질, 이승건, 정윤, 신간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이극균, 이승훈, 민영견, 송영은 의논하기를 팽배 대조를 월봉은 이미 모두 임시로 감해버렸으며 다만 월봉을 받은 자는 근래의 대졸과 청로대뿐이니 다시 감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였고 제3조의 13조에는 이르기를 용관을 사퇴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필상 이급배 이파 정괄 김경광 유지 이경동 이익 계동 김승경 김긍류 손비장 임수창 한응 강거효 이의 김질 송질 이승건 정윤 신건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정창선 한 명의 심해 홍웅 노사신 윤호 이승훈 이극균 이등량 이성준 노금필 유순 권중리 민영견 송영은 의논하기를 안됩니다 하였다. 호조에서 진언한 제1조에는 이르기를 대전에 해의 풍년과 흉년을 따져서 9등급으로 나눠 조세를 정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토지는 메말라서 상등에 해당되는 해는 얻기가 쉽지 않고 중등에 해당되는 해는 또한 자주 만나지 않지만 수령들이 조심해서 살피지 않기 때문에 비록 풍년이 들었더라도 의뢰 모두 하등으로 판정할 뿐 아니라 심한 자는 실제로 재앙이 들은 것 같이 관찰사에게 전부하고 관찰사 또한 직접 자세히 살펴서 판단하지 않고 그 보고받은 것을 그대로 임금께 보고하는데 이 때문에 부고의 저축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령을 지지하는 것이 이미 그 법이 있고 관찰사도 법으로서 엄하게 결단한다면 조세의 수입은 반드시 늘어날 것입니다. 아니 이 조목의 연료는 의정부의 제1조의 연료과 같았다. 제2조는 이르기를 대전의 비황조에는 모든 진의 당번 수군으로 하여금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어 수량을 채워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도 절개마다 개문하게 한다 하였고 또 염조에는 염분이 모든 고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창을 설치하여 새 염을 실어보내 곡포를 바꾸어다가 군수 물자를 보충한다 하였으니 그 교육에 힘쓰고 저축하는 법이 지극히 상세하고 또 세밀합니다. 그러나 모든 진의 관리들이 100석을 구울 것 같으면 50석만 관찰사에게 전부하고 관찰사도 여기서 차례로 수량을 줄여서 계문하니 곡식을 받고 군자의 수요를 보충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실제 수량을 따르는데 힘쓰게 하고 엄하게 교차를 더하게 하면 무역하는 곡식의 수량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경상도 같은 데서 굽는 소금은 낙동강을 이용해 수운하여 상주, 선산 등지에 전매하며 그 값이 반드시 소금을 생산하는 지방에서처럼 헐값은 안 될 것이며 갑절 혹은 다섯갑절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전운하는 패단이 없으며 곡식을 무역하여 부족한 군수를 보충하는 것이 전일의 갑절은 될 것입니다. 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였고 제3조는 이르기를 지난 갑진년에 모든 도의 해마다 미납된 환자를 다 경감하도록 하셨는데 성상의 훼손하시는 뜻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대저 환자를 받은 자는 빈민이 많이 차지하지만 호강한 자도 그 절반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빈민은 독촉하여 징수하는 데 핍박되어 호강한 이보다 먼저 다 바치고 호강한 자는 받은 것이 비록 수백에 이른다 하더라도 지연시켜 나빠하지 않고 항상 탕감하는 은혜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탕감하는 명령이 있더라도 가난한 백성은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수령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출납하여 많은 결손을 초래하고 쓸데없이 문서로만 번드르르하게 꾸며서 나라에 경감해주는 명령만을 기다렸다가 구차스럽게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 합니다. 이후로는 경감해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호강한 집에서 잘 납부하지 않는 자는 엄하게 법으로서 다스리면 저축이 반드시 넉넉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조항의 의논은 의정부의 제2조의 의논과 같았다. 제4조는 이르기를 사슴시에 쌓아둔 노비 신공의 총계는 면포가 72만 4,500여 필이고 정포가 18만 여 필이니 비록 쌓아둔 것이 싼더미와 같다 하더라도 만약 흉년을 만나면 백성은 먹을 것이 없는데 국가가 비록 곡식과 바꾸어 백성을 살리려 하더라도 공사간의 저축이 모두 바닥이 난 상태이므로 금년과 같이 심하면 아무데도 바꿀 곳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위급한 때 쓸모가 없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고을의 노비 숫자 내에서 공부를 거둬들이되 그 반은 면포로 거두고 나머지 반은 그때의 값을 따져서 미국을 수납하여 각 지방의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심해 윤필상 홍응 이승훈 유지 이등량 성준 노분필 이경동 이계동 김승경 유순 김긍류 임수창 한은 강거요 이의 김질 송질 이승근 정윤 신근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고 정장순 한 명의 이파 정괄 김경광 송비장 권중린 민영건 송영은 의논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하고 2급의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만약 곡식이 많아서 천하게 될 때는 쌀이 관청에 들어오는 것이 많게되니 오히려 그럴듯하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곡식이 적어서 귀하게 되는 때에는 쌀이 관청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니 이렇게 되면 국영의 포화가 점점 헛되이 소모되는 데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에는 쌀을 거둬들이고 흉년에는 배를 수납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상법을 삼을 수는 없으니 아직 1, 2년 시행하게 하여 시험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5조는 이르기를 밀양의 수산의 방죽은 토지가 기름지고 비옥함이 경상도 내에서는 제1입니다. 지난해 세조조의 조성문이 본조의 판서가 되어 의견을 드리어 개관하에 경작하는 수전이 모두 200여 결이었는데 이제 회계를 상고하건대 얼류년에 곡식을 수납하여 배와 바꾼 수량이 3,700여 필이고 정해년에 곡식을 수납한 것이 4,760녀석이 되었으니 이 방죽을 진실로 가볍게 버릴 수가 없는데 그년에 국가에서 그 절반을 봉선사에 시납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군자를 보충하고 흉년의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에 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부군의 모든 부에 당령 수군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여 그 축적을 넓히면 진실로 편리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을의 국돈전을 폐기하는 것도 또한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함께 경작하게 해서 나라에서 쓸 것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였다. 저문에서 진언하기를 1. 대저 백성이 개간한 전지 몇 개로 몇 년 동안 면세를 해주어 그거 중에 힘껏 일하여 특별히 남다른 효과를 이룬 자는 대전에 의하여 기록해 아래와 권장토록 하고 대수의 인원이 몇 개의 경작을 일으킨 자는 차등하여 벼슬을 상으로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영안도는 토지의 이익을 벌인 곳이 많고 백성은 남아 도는 힘이 있는데도 모두 농사에 게으르고 태만에 땀을 흘리며 농사 짓고 수고로움을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꺼리어 수전에서 생업을 일으키는 자는 드물고 땅이 기름지고 경작할 만한 곳은 부실한 큰 집을 가려내 우선 먼저 나눠주어 경작을 권장케 하고 몇 년을 기한 부로 면세하여 힘껏 일하여 남다른 효과를 이룬 자는 대전에 의하여 기록하여 아래고 권장해서 그 중에 친군희에 들어가도록 하되 번에 당한 자를 우선 먼저 입속토록 허락하여 권하고 장려함이 어떻겠습니까? 1. 국가에 관계되지 않고 도형, 유형에 처해졌거나 부처가 된 등의 사람들에게 몇 개를 경작할 때는 죄를 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원하여 중의된 자는 우선 정전을 면제해주고 몇 개월 이상을 개간하고 2, 3년을 경작하여 마침내 완전한 좋은 땅을 이룬 자는 바야로 도첩을 허락함이 어떻겠습니까? 1. 묵은 땅에 경작을 일으켜 주의를 면하고 직품을 받은 사람들이 몇 년 되지 않아 도리어 땅을 묵히게 되면 그 지방 수령으로 하여금 검거하여 관직을 빼앗고 주의를 논하게 하되 검거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나타나면 지방 수령도 함께 주의를 논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다만 중은 놀고 먹음으로 군액이 날로 감소되는데 이제 만약 묵은 땅을 개간한 자에게 죄와 벌을 더하지 않고 도첩을 허락하신다면 이는 곧 그 중이 되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하니 한 명의 이극견, 성전, 노금필, 이계동, 금극류, 하는, 손비장, 권중희, 민영견, 성령, 이승근, 정윤, 신근은 의논하기를 해사로 하여금 편한지 불편한지를 마련하게 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필상 홍응 이급배 노사신 윤호 임수창은 의논하기를 옳습니다 하였고 이파 정괄 김경광 이승원 유지 이등량은 의논하기를 제1조의 전제를 개간한 벼슬을 상으로 주자는 이런 평안도 황해도 두 도는 땅은 넓은데 사람은 드물어 인력이 부족한 까닭에 땅의 이익을 벌이게 되는 것이 많으니 개간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권장시키는 것이 이치에 마땅하겠지만 다른 도는 백성은 많고 땅은 좁아 만약 노는 땅이 있더라도 상을 준 연후에 개간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양계와 황해도에만 시행함이 옳을까 합니다. 제4조의 중의전지를 개간하면 도첩을 주는 일은 시행해서는 안 되고 그 나머지는 해사로 하여금 편부를 마련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경동, 강거요, 이의, 김질, 송질은 의논하기를 각각 해사로 하여금 마감하여 시행하게 하되 중의 전제를 개간하면 도첩을 주자는 이는 아마도 시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고 김성경, 유순은 의논하기를 조정에 패증이 없고 백성이 너그럽게 힘써 일하면 자연히 백성에게 남는 힘이 생겨 개간하지 않은 전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반드시 법을 정하여 유도하겠습니까? 세조조에 있어서는 평안도의 전제를 개간하면 대소의 조신이 아울러 포상을 다하였으므로 그때는 다도 먼저 개간하려고 하여 벼슬을 상으로 고하더니 몇 년이 되지 않아 도로 폐기하여 영구히 개간하는 이익이 없었으니 이것이 그 증흠입니다. 또 도성의 주의를 면제하는 것은 경솔하게 그 시단을 열어서는 안 되며 법조문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불가한 것입니다. 더구나 힘쓰이라여 남다른 상과를 거둔 자에게 보상하는 법은 대전의 명문이 규정되어 있사오니 모름지기 새로운 법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연부는 세종 29년 1447년부터 실시한 조세 제도의 하나이다. 그 해 농사의 흉풍에 따라 상상전에서 하하전까지 9등급으로 놓았다. 과조는 법령이다. 반전리는 여비로 주는 쌀이다. 공신전은 과전 외에 공신에게 주는 토지이다. 초엽의 개국공신전, 정사공신전, 좌명공신전 등이 그것인데 자손이 되도록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직전은 사전의 하나이다. 벼슬아치에게 벼슬을 하는 동안에 나누어주던 땅이다. 사학은 나라에서 선비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 중앙과 동남서에 세운 네 학교이다. 즉 동학, 서학, 남학, 중학을 말한다. 사사전은 절에 준 논밭을 말한다. 3대 태종 2년 1402년에 종래의 사원전을 이 이름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사전으로 고쳤다. 위전은 관청의 경비나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다. 별사전은
공신전에 준하는 일종의 사전이다. 초기에 삼공신 외에 소공에 있는 자에게 특별히 내려주었는데 공신전과 합쳐 사전이라 통칭되기도 한다. 세습을 인정한 것과 본인당대에 하나는 두 종류가 있다. 국둔전은 수자리 사는 군사가 경작하여 그 수확을 모두 군자에 충당하는 토지이다. 백제 말년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 왜구를 막기 위해 연해 지방에 많이 두었는데 조선시대 때 이를 폐지하였다가 7대 세조 6년의 토지 제도의 하나로 확정되었다. 저는 어살이라고도 한다. 검핵은 사실대로 조사해 파헤칩니다. 과골은 빈 벼슬자리이다. 팽배는 오위의 하나인 호분위에 딸린 잡종의 군병이다. 배졸은 용량위에 딸린 군사이다. 용관은 기묘하지 않은 관원이다. 해서는 어찌할 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머리를 떨고 기운을 잃어버리는 것을 먹을 것을 두루 나누어 주어 살아갈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노비 신공은 노비가 신약 대신에 바치던 곡물이다. 친군위는 오위의 하나인 호분위의 소속 무사인데 이는 특히 함경도 출신을 뽑아 올려 조직하고 1년 만에 교대로 번들게 하였다. 부처는 형벌의 한 가지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에 한정해서 귀양살이를 시키는 것인데 주로 벼슬아치들에게 적용되었다. 정전은 중이 도첩을 받을 때 나라에 바치던 돈이다. 명목상으로는 군포를 면제받기 때문에 거두는 것인데 대개 정포 30필에 해당하는 값을 받았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김질이 아뢰기를 감찰 이수명의 일찍이 아산 현감에게 재임하였을 때 그 집을 영주하였다고 동료가 배척하여 신등의 장교를 받들고 그 언근을 추궁하였더니 바로 감찰 노모에게서 나왔고 노모 또한 전문한 말이었습니다. 또 감찰 등이 이르기를 새로 제수된 감찰을 완이하는 것은 그에게 누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피려 한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의 건언을 추궁하면 뒤에 반드시 남의 과실을 말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말의 건언을 추궁하지 않으면 수혐을 인하여 말하여서 애매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니 김질이 말하기를 이 순명은 남의 집을 빌려서 우거하고 있으니 자기의 집이 아닙니다. 노모의 길가에서 주워 들은 말은 실제로 망령된 짐작에서 나왔으니 참건대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조지서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흉년이 들어 국고가 허갈하면 진념하시고 여러 대신과 의논하시어 갑사의 녹봉을 줄이셨으니 이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평안도 영안도의 부방하는 갑사는 그 수고롭고 괴로움이 번성하는 갑사의 갑절이나 됩니다. 이 무리들은 오랫동안 변지에 있어 그 녹봉을 친히 받을 수가 없고 그 고신과 녹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이제 만약 녹봉을 들게 되면 이미 판 녹봉은 장차 반드시 도로 징수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가증하니 성건대 들지 마소서. 그리고 별시의 녹봉도 아울러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무신 신계종 등 10인에게 그를 강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 무신이 그를 강하는 것을 보니 모두 병서만을 배우고 이 학을 읽지 않았다. 대저 사람은 이 학을 안 연후에 모든 서책을 두루 깨달아 알 수 있으며 일에 막히는 것이 없게 된다. 무신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이 젊은 자를 뽑아내어 이 학을 읽도록 하되 그 글은 한갓 일과뿐이니 절목을 감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0일 정의 세 번째 기사. 대내전 사인 원숙에게 사서 육경 운부 군오 운회 한목 대전 사림 관기 장자 노자 각각 한 건씩을 내려주었는데 그가 청한 것을 따른 것이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